들려주는 사진, 나누는 시선, 사진인문학 팟캐스트 현정범의 사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사진, 나누는 시선, 사진인문학 방송 현정범의 사진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소리입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예, 로이스님이 크게 마이크를 투자해 주셔서 예, 음악인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우리 슈어의 SM58 광고 같다 그죠? 뭐 협찬 받아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내돈내산. 다 내돈내산인데 그래서 음질도 조금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보실까요? 오늘은 저희가 사진을 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는 정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종이 위에 프린트된 이미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쵸? 칼라냐 흑백이냐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 PPT를 보니까 결국은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 또 필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은 요즘 이제 질문을 AI가 대답을 너무 잘해줘요. 네,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이 강사들 자리도 뺏기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질문하는 자인가? 질문을 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의외로 중년들이 잘 쓰는 거 아세요? 20대보다? 왜냐하면 시켜본 사람이 시키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시킬 줄 알아야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를 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적인 경험과 또 AI가 들려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이스가 어떤 문제나 질문을 해주면 일단 AI한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갖고 제 경험과 비추어 아마 AI가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볼까 합니다. 자, 사진을 담아내는 방식. 결국은 원료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무엇을 이용해서 담을 것인가. 그렇죠. 네. 이제 매체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뭐 AI 생성 이미지까지 음, 매체가 많아졌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금속판이나 유리판 위에 그렇죠. 그런 강강제를 발라가지고 만든 흑백 사진으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초창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선생님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간략하게. 길면 뭐 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뭐 몇 사진 시간 역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버몬트 뉴홀의 사진의 역사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역사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사진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진이 발명을 하죠. 발명을 하는데 사진은 애초에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건 알고 있었지. 문제는 이 그림자를 새길 수 있는 화학 재료가 무엇일 것인가. 그걸 발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조셉 니옙스라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품을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고 왔더니 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최초로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셉 니엡스의 작업실 창문 밖의 풍경이에요. 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의 8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둔. 사실은 이 필름 감광 자료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 재료가 있습니다. 시계 이렇게 차고 있죠. 여름철에 떼면 여기만 하얗죠. 그러네요. 새겨진다고. 자, 필름을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 한 칸을 잘라서 입에 넣고 현상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방에 이게 온 방을 안막으로 다 빛이 안 들어오게끔 차단을 하고 저쪽에 구멍을 조그맣게 하나 뚫으면 벽면에 거꾸로 화면이 새겨지면서 밖에 화면이 비쳐요. 그거 영국 BBC에서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느낌이에요. 탄성이 사진학과 학생들이 그거 보면 막 탄성이 나온다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런 장치가 아니잖아. 그냥 구멍 하나 뚫었을 뿐인데 그게 카메라 원료,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뜻이 어둠 상자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피놀 카메라 아시죠? 로이스는 알 것 같아요. 카메라 뚜껑에다가 바늘 구멍 하나 똑 뚫어놓고 지금 지켜요. 렌즈 없이. 렌즈 없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입에 필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찍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매끈한 재료가 필요했겠죠. 새겨지려면.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카메라를 음판에다가 구리판 위에 은염을 도색을 해서 그 위에다가 화학 재료를 은염이 타 들어가면서 입자성이 그렇게 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현상 정지 정착액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최초의 사진 발명자를 치면 제가 지금 조셉 니엡스가 최초의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게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게르가 자기도 꿈이 그거였는데 조셉 니엡스를 찾아가서 같이 연구를 하자. 큰 화가 출신이고요. 큰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꿈은 그 사진 그림이 음악과 함께 탁탁 바뀌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프랑스 아라고라는 과학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고 돈을 받죠. 국가에서 지원을 받죠.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할 무렵에 조셉 니엡스가 5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게르 혼자 이제 연구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다게르가 그 과학부 장관을 찾아가서 도와주시오 이래서 최초의 사진 발명자는 다게르로 최초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셉 니엡스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음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하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버터라는 사람이 종이에 성공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전 세계에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는 사진을 발명했습니다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랑스에서 저 탈버터 입장에서는 달려오는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이미 기차는 떠난 거지. 그래서 탈버터 방식이라고. 사실은 탈버터 방식이 우리 종이 인화하는 그 방식인데 사실은 그때 가져왔을 때 은연판에 하던 것보다 굉장히 디테일이 없었대요. 선명하지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알겠다 이러고 그냥 치부를 해버린. 그리고 뒤에는 이제 화학약품을 유리판에 습식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필름입니다. 이 안에 제가 다음에 이 필름 스캔 뜬 게 잠시만 스캔 뜬 게 있을 거예요. 이 필름 여기에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찍었어요. 필름을 그래서 유리판인 거죠? 유리판이죠. 유리에다가 관광 재료를 발라서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 은염 유리판으로 찍힌 사진이 지금 좀
유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 만물상이나 고물상 같은 데 이걸 많이 팔아요. 이런 자료를. 한 분이 이제 프랑스 여행 갔다가 제 선물로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보관을 감사하게 갖고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디테일 너무 좋아요. 그게요. 어. 이거 언제 사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진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누군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아 이런 복장을 하고서 진짜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 텍스트 질감이 살아 있어요. 아니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센서가 저만하다고 생각해봐. 끝나죠. 네,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로 가면 이런 카메라들이 막 나오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 암실 작업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빨간 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번. 없죠. 옛날에 여기에 암실을 제가 해놨었죠. 아, 경험하게 한다고. 아무도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죠. 오늘 사실은 방송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름과 디지털의 차이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디지털 시대지만 사진의 원료는 그죠? 육체성이 있는 종이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위에 카메라 있죠? 이게 코닥사에서 만든 브라우니 빵처럼 생겼다 그래서 브라우니 카메라라. 이 안에는 100장을 찍을 수 있는 롤이 들어. 그래서 이걸 다 찍으면 코닥사의 저 카메라하고 같이 맡겨야 돼요. 그러면 현상을 해서 종이로 인화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또 새 필름을 갈아 끼워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먹히죠. 그리고 이건 위에서 바라보는 여기를 바라보고 찍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바라보려면 밑에 이렇게 두고 보죠. 그래서 이 배꼽 카메라라고 그러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코닥사의 문구가 여러분 셔터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습니다. 자동화죠, 자동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카메라 하나 하면 옛날에는 암시를 들고 다니고도 했고 그렇거든요, 마차에. 얼마나 큰 삼각대와 큰 카메라였는데 사람들이 저 작은 카메라로 이제 스냅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코닥 카메라에 저 브라우니 카메라가 나오면서 나왔던 포즈가 치즈라는 포즈. 대중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지금 우리는 사각으로 나오지만 동그랗게 나와요. 그러네요. 필름 현상하면.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동그란 사진들이 맞아, 있는 맞아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참 코닥이라는 회사도 이게 은행무용이었던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휴가 때 뭐 할까 하다가 만든 거예요. 돈은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발명가 중에. 자, 그래서 암실 작업은 한 번씩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다음은 넘어와서 컬러 필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닥에서도 컬러 필름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흑백보다는 컬러가 더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흑백으로는 세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옛날에 예술 작업들이 흑백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현재까지도 흑백 사진을 많이 찍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때요? 로이스 입장에서는 흑백 사진 찍을 때 느낌은 어때요? 뭐 필름도 찍어보시고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사진이 좋은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또 그리고 그런 명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컨트라스트? 아름다움도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흑백 필름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아까 코닥 필름이 1888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쭉 써다가 자 1920년도에 오스카 바르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6롤의 필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시스템으로는 전자동 카메라예요. 작죠. 하나 들고 다닐 수 있고 그 카메라를 발견한 거예요.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발명한 회사 소속이 라이카예요. 그래서 라이카라는 카메라는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보고 찍게 만든 카메라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라이츠로 나왔죠. 라이츠. 지방 이름. 지방 이름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라이츠에서 만든 카메라의 약자가 라이카예요. 그래서 명기입니다. 독일이 기계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기계 공화국이잖아요, 사실은. 자, 뭐 사담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흑백 필름이 60년대까지는 주름을 잡습니다. 사실은 칼라 필름이 3, 40년대에 나오게. 근데 디테일도 엉망이고 색감도 엉망이었던 거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흑백 찍겠다.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컬러 사진이 사용된 건 1970년대 이후에 오래 안 됐네요. 오래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컬러 필름 더 비쌌겠죠. 현상소를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암실에서 컬러 필름은 약품 자체가 다르고 독해요. 그래서 흑백 필름은 여기서도 현상을 하는데 컬러 필름 제가 못. 그냥 현상소 가서 맡기는 게 정신건강에 훨 좋습니다. 그리고 20분이면 나오고요. 컬러 필름. 한번 찍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흑백 필름은 뭐 그때 당시도 사회 현실이나 인간의 감정, 도시의 고독, 빛과 그림자, 결정적 순간 뭐 이런 걸 표현했겠죠. 또 강렬한 이미지는 흑백이 컨트라스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이스가 그런 걸 드러낸다 더 좋고요. 흑백의 가장 기본은 원형을 드러낸다, 본질을 드러낸다는 표현을 써요. 흑백 찍으시는 분들.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죠. 저기 노란 가방이 있어. 근데 흑백으로 찍으면 노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방이라는 본질만 있죠. 그래서 가방의 형태, 질감, 톤. 오히려 색이라는 것이 그 본질을 좀 깊이 관찰하는데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색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죠? 만약에 생명이 보면.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필름도 제조사에 따라서 또 제조사의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렇죠.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컬러가 좋은 컬러인가? 그렇죠. 그 답이 없는 것 답이 같아요. 없죠. 네. 정확한 컬러를 재현했다. 80년대부터 우리나라 광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너무너무 자주 듣던 제 어릴 때 자주 듣던 용어가 뭐였냐 하면 총천연색이라는 용어였어요. 총천연색 총천연색 뭐 이러고 광고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구가 빠져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총천연색을 낼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뭐 질감, 명암, 시간성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좋고요. 그래서 칼라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비쌌을까? 자, 디지털하고 비교해봐도 재밌어요. 디지털이 언제 나왔죠?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1980년대에 내가 나온 걸 소니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커요. 그리고 이제 상용으로 나온 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나왔거든요. 1:1 프레임인가? 10만 원 넘었어요. 당시. 그 당시에. 그런데 몇만 왔어? 한 2, 300만 됐어? 3, 400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상용으로 나온 게 캐논 5D라고 하는 그때 380만 원이었어. 이건 뭐 5만 원, 10만 원을 팔던데. 전설의 바디예요. 그래서 우와, 그게 풀프레임이에요? 한번 써봐도 돼요 했던. 모든 상업, 뭐 웨딩 할 것 없이 전부 썼던 카메라가 5D라는. 그래서 니콘보다 1:1 풀프레임을 가장 먼저 발명을 했기 때문에 캐논이 사진판의 주류를 가져가죠. 그리고 뭐 뒤에 막 했는데 뭐 소니에서 이제 나왔을 때 저도 소니를 즐겨 썼는데 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걸 왜 쓰냐 뭐 이런 비난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서름이. 소름이 있었죠. 근데 소니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리리스로 와서는 뭐 당연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위를 발제하고 이제 소니를 치는 분 상해 시대가 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컬러 필름이 70년대 나오고 이제 광고 쪽, 상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컬러 사진이 예술로서 사용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예술로서 네. 개념 예술이 나오고 컬러 사진 뭐 70년대부터도 찍긴 찍었어요. 컬러 사진을. 근데 그걸 들고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면 왜 컬러죠? 이렇게. 왜 컬러죠? 예술 사진은 흑백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또 나중에 되면 이제 흑백을 가지고 갔는데 왜 흑백이죠? 하는 시대가 오죠. 그렇죠. 재밌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쓰기 나름인데 그걸 하나의 편향으로 시대적 조류로 그게 원칙으로 믿고 사는 거는 저는 좀 선택의 폭이 좁아질 뿐더러 자기 생각이 빠진 거기 때문에 자기 취향을 존중한다면 지금도 흑백 필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면 왜 흑백으로 찍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흑백이 칙칙하게. 쓰는 게 칙칙하다. 그렇죠. 칙칙하게, 우울하게. 우울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흑백만큼 그 우리 슬픔의 어떤 그 감정을 잘 드러내기가 사실 컬러 필름 하잖아요. 이제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슬퍼서 시리도록 슬픈데 아름다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생글생글 웃고 계시면 뭐 있고 김치하고 있고 어. 뭐 이런 상상이 못하는. 부인은 막 이게 꽂혀 있는데 이렇게 부위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발가락 하나 세워서 시성모독 아니고. 신성모독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표정이 인간적이잖아요. 어떤 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저는 뭐 신앙인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말 중에 흔한 말 중에 가장 인간적이면서 가장 신적이다. 핵심네요. 또 신앙인이 이렇게 아, 너무 저 인정을 교회를 해주니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특히 예수라는 존재를 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고난을 받고 살았다라는 게 또 핵심 그 신앙의 그렇죠.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그죠. 옛날 서양 미술사 할 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화가가 예수님을 그린 게 있어요. 하나는 너무 성스럽게 예수님을 그렸고 하나는 너무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표정을 그렸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렸잖아. 사랑을 하면 괴로울까요? 가르칠까요? 그죠. 미친 듯이 사랑하면 살이 빠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괴로운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괴로웠어요. 말도 안 듣고 12명 다 배신하고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관계를 성립시키는 거. 그 이제 뭐 자꾸 안드로로 가고 있는데, 시리도록 아니면 너무 시리어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아름답다라는 건 예술에서 쓰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예요. 누구와의 관계, 저는 애정 관계에 이런 단번에 이해한다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정오하는 감정이 같이 있음을 단번에 이해하면서 슬프고 어두운데 아름답다라는 걸 왜 이해를 못해? 시는 희망찬 시만 쓰나?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소설은 뭐 오늘도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요. 막 못 볼 것 같은 그 괴로워요. 표현력들이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야, 오늘도 루이비통을 샀다. 그래서 친구는 더 좋은 걸 사는 바람에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하고 소설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에서는 절제미라 그러죠.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슬픔을 안 보여주려고 참고 참다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엉엉 우는 모습. 어떤 게 아름다우냐 해서 절제미 쪽에서는 괜히 더 슬플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뭐 얘기가 자꾸 재밌는데 자꾸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네. 이게 더 재밌죠. 네, 그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필름의 종류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뭐 1포드, 코닥 TX 이제 코닥 트라이엑스 필름 저는 즐겨 쓰던 건데, 그다음 중형 필름, 대형 필름 할 것 없이. 그래서 사진의 정의는 사실은 간단해요. 종이에 인화 내지 프린트된 걸 사진이라 그래요. 모니터에 나오는 걸 보고 사진이라 그러죠. 디지털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음. 선생님은 어떤 사진을 좀 주로 찍으신가? 흑백 사진, 컬러 사진 아니면은 뭐 흑백 사진은 이럴 때 찍고 컬러 사진은 저럴 때 찍는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사진을 주로 쓰시는지에 대해서. 그간은 흑백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흑백의 톤, 질감, 명암, 거기서 오는 어떤 무게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제가 컬러만 찍어요. 거의 컬러만 찍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면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그래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전 나이가 인기인가요?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왜 꽃을 찍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정확히 자기 감정의 흐름을 잘 보셔야지.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는 건 좋긴 하나 요즘은 일관성 가지기 참 힘든데 근데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흑백 언어를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 흑백으로만 한 1년 찍어 보셔라. 그러면 뭐 톤, 질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연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까지 보실 수 있으실 거다. 그게 아예 찍을 때부터 이제 흑백으로 예, 저는 그렇게 권하죠. 뭐 보정할 때 그렇게 바뀌기도 하겠지만 찍을 때 이 액정을 볼 거잖아요. 볼 때 흑백의 어떤 느낌들을 익히는 거죠. 아, 이 장면을 찍으면 흑백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노란 꽃을 찍었더니 흑백의 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익히다 보면 카메라를 안 들었지만 프레임적으로 아, 저건 흑백으로 찍으면 너무 멋질 건데 멋지겠는데 하고 찍을 수 있다라는 흑백은 익혀야 된다. 컬러는 너무 다양합니다. 컬러의 감정 기복이나 감정 흐름이나 뭐 퍼스널 컬러라는 얘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우리 조승민 박사가 있으면 참 또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모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처럼 흑백이 갖는 의미 흑백의 매력에 빠지신 분은 컬러 보면 눈이 아파요. 제가 한때 그랬고 컬러의 느낌이 좋아지면 또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흑백 사진은 어떤 세계를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응축하는 힘이 있고 현실을 추상화하는 흑백으로 된 세상 없잖아요. 그렇죠. 또 기억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서의 흑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진은 사실이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뭐 문화센터에서 강의할 때 한 여성분이 그렇게 아주 주장을 크게 하셨어요. 사람 눈을 기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정을 좀 했다 이거죠. 보정을 하든 안 하든 애초에 보정이라는 개념은 컬러 필름으로 찍고 현상 속 갖다 주는 순간 보정이고요. 어떤 필름을 쓰냐에 따라서 필름을 또 선택하는 것도 보정이에요. 나는 코닥에 들어가 있는 색감으로 찍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사진은 발명되고 나서 사진이 사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증거자료 1번이라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래서 컬러는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흑백은 어떤 세계를 재해석한다. 아니면 세계를 다시 어떤 원론적인 좀 본질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을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저도 디지털 네. 카메라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아직도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뭐 쓰지만 그렇죠. 요즘은 구시대 기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왜 굳이 힘들게 현상도 해야 되고 암실에 가서 이런 작업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필름을 쓸까? 그리고 요즘에 또 재밌는 거는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사진을 필름처럼 바꿔주는 이렇게 그렇죠. 프리셋들이 프리셋도 많죠. 비싸게 팔아요. 왜 그 사람들은 왜 그 필름의 그런 감성을 말하는 그런 걸 왜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필름 사진과 디지털 사진의 근원적인 차이 뭐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육체성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이미지와
필름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차에. 그러니까 필름의 입자성은 0과 1의 정방향의 필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입자가, 세포가. 무작위지. 전념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불규칙성이 주는 어떤 묘한 느낌들이. 그 느낌을 즐기는 분, 또 아까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 결과물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삶에서 너무 많지 않나요? 산 꼭대기까지 등산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가면서 저 힘들게 걸어와 이거 타고 오면 되는 것을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은 100만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즐기는 방식의 하나라는 거죠. 제가 자전거 음. 사람들 중에 힘들게 자전거 다 전기 자전거 나왔는데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기 땡기면 흙 나가는 차. 근데 참 입장에서는 전기 자전거 탈 거 왜 자전거를 타? 약간 이게 비슷한 또 문화일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게 뭐냐면 AI 시대, 자동화 시대, 운전도 뭐 자율주행, 그렇죠. 모든 게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갈 건데요. 내가 인간임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근데 우리 여행이 왜 좋죠? 이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행은 불편하라고 가는.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운전도 마찬가지. 운전 안 하고 편하긴 하나 내가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죠. 이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은, 엑셀 밟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고 싶을걸요. 로봇가 알아서 해주는데 왜? 자, 콘서트장에 가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표도 싸지도 않아. 유명한 사람 뭐 20만 원, 30만 원 그냥 넘어가더라. 그것도 못 구해서 안 다니고. 그럼 누군가는 음반으로 듣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음반으로 들으면 되지 왜 콘서트장 가? 같은 거지. 그럼 묻지. 콘서트장에 가야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필름을, 이게 필름이 결과물이 뭐 아이고 디지털로 찍었는데도 별로 뭐 차이가 없는데 왜 필름 찍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를 찍어야만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요. 지금 필름 찍으신 분은 100% 공감할 거예요. 쉽게 셔터를 못 눌리고 그런 녀석을 신중하게 눌러. 저는 반대로 필름 찍어봤을 때 디지털은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하잖아요. 네. 필름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진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흔들렸거나 맞아요. 핀이 나갔거나 네. 아니면 실수로 그야말로 셔터를 눌렀거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디지털 사진을 그랬다? 바로 지우거든요. 디지털은 계산하는 이미지라면 필름은 유연의 이미지. 이거는 이미 스냅에 스냅에 가깝고 원류에 가깝죠. 모든 게 우연해. 내가 계산을 하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필름 넣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와 노출도 결정하지만 거기서 내가 만나는 장면, 찍고 나서 암실 들어가서 약품을 어떻게 했을 때 성공 여부, 시간을 교반을 이제 좀 해보신 분만 아는 영어지만 약품 교반을 10분을 할 것인지 12분을 할 것인지, 또 약물을 몇 대 몇으로 잘못 탈 수도 있고 제대로 탈 수도 있는데 잘못 탔는데 느낌이 더 좋은데 또 할 수 있고. 디지털은 너무 완벽해요. 이거 음악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건데, 요즘 제가 이 마이크 문제 때문에 그냥 개론 문제를 좀 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기본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음악에서도 제일 좋은 소리는 내가 얘기하는 이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육체성을 갖고 있죠. 울림도 갖고 있고 받아들이는 쪽도. 그런데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저쪽에 지금 우리 방송하잖아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넘어설 수 없대요.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음파를 받아서 하나 걸러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것도 조합이 잘 맞아야 디지털 신호가 서로 스파크 없이 가는 거지. 서로 뭐가 궁합이 안 맞으면 한쪽에서는 틱거리고 마이크만 궁합이 안 맞아도 씩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소리는
내가 말하는 음량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죠. 디지털 카메라 처음에 그랬죠.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필름보다 못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사람 눈으로는 구분을 못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까 로이스가 얘기했잖아. 디지털을 필름 느낌으로 프리셋을 써서 만들고 뽑고 필름으로 찍어서 뽑았는데 어떤 게 필름으로 찍었게요 이러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디지털이 사람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아날로그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량 강의 들으니까 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날로그를 넘어설 수 없는데 이제 디지털 음량이 그 귀가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이 돼. 그럼에도 아날로그가 더 좋긴 하지만 이제 구분할 수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AI한테 물어보면 뭐 흑백 필름의 입자와 디지털 필름의 입자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던데, 노이즈 얘기도 하고, 그거는 뭐 기능상 또 그 매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개조가 어떠니 뭐 하지만 좀 철학적인 장면에서 보면 필름은 느린 시선을 갖고 있고 느림에 비하여 디지털은 즉각적인, 듣고 보고 지우고 듣고 보고 남기고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그래서 필름 사진은 어떤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는 감각이 강하다면 디지털은 보통 컬러로 많이 찍죠. 그리고 나중에 흑백으로 변환하고, 그래서 후처리에 대한 연주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편하죠. 후처리로 해서 성공한 사진이 많이 나오겠지. 또 컬러도 쓸 수 있고 흑백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필름은 우연성이 들어간, 그 안에 필름을 하다 보면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스크래치가 들어가기도 하고 빛이 새는, 제가 빛 센 사진으로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느낌이 좋아. 전혀 의도할 수가 없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거 이불로 다시 찍으라도 못 찍는 사진. 빛이 들어간지 난 몰랐으니까. 근데 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안개가 끼어 있는 장면처럼 너무 좋아서 그걸로 전시했어. 판매도 했고. 자, 그리고 현상의 오차 뭐 이런 우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결함이 이미지에 생동감을 줄 때가 많다. 아니, 생명감, 생동감보다 생명감을 줄 때가 많다. 근데 반면에 디지털은 어때요? 매우 정확하고 반복이 가능하고 제가 아주 가능하지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 친구가 좀 모질할 때 더 편한 거. 그 친구는 너무 완벽하고 스마트하고 하는 말마다 다 옳은 소리를 하는 친구 옆에서는 휴지를 못해. 불편하죠. 그런데 어딘가 모질해 보이고 어딘가 비어 있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더 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제가 친구가 많은 이유가 제가 좀 많이 모질해서 말도 안 친구들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이 질라님이나 저 무성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진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필름을 좀 한 번씩은 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필름 아니 무슨 결과물을 내야 되고 누구한테 상업 사진을 찍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그렇죠. 사진을 찍는다면 당연히 보여주는. 그걸 옛날에 필름으로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지를 경험해 보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 사진도 어떤 게 필름이고 어떤 게 디지털 같아요. 이번에는 모리야마 다이도 사진이고 브레송 사진이고. 필름을 찍든 디지털을 찍든 중요한 건 뭐죠? 그건 사진가의 선이겠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까. 그러니까 필름의 감정을 내가 찍어보라는 이유는 저는 암실 작업을 해봤고 필름을 써봤잖아요. 그 감정을 알아요. 그래서 라이트룸에서 보정, 이제 우리가 연주한다고 표현하는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해도 그 필름의 감성을 담아낸다라는 거죠. 아니면
디지털적인 느낌 좋아서 그걸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고 당류의 문제인 거. 근데 여러분은 취미로 하시잖아요. 다 해보세요. 저희가 다 하면 되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유롭죠. 편하게. 어차피 예술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건데 그건 뭘 구애를 받습니까? 그래서 필름을 쓰다 와 나처럼 바쁜 사람은 필름하기 위해서 약물 타고 현상소 가고 야 이거 못하겠구나. 그냥 디지털로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고요. 후에 뭐 우리 AI가 정리해 준 대로 뭐 디지털은 계산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요. 디지털도 얼마나 감성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용하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진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흑백 필름을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는 안에 기술 이상의 시간의 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건 AI가 해줘. 이 말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육체를 갖고 있다. 육체 저기도 작업한 거 필름들 쫙 꽂혀 있죠. 그건 제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 스캔 받으면 할 수 있을걸요. 그렇죠. 이 아까 유리판 사진처럼. 유리판 사진. 지금 몇 년 된 건지도 모르는데 알 수도 육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에서 한번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뻥 났다 그러죠. 제가 한 2테라 날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전해에 제가 상업 사진을 접었었어요. 만약에 제가 웨딩을 하고 프로필을 찍고 상업 사진이 그 하드디스크 안에 꽉 들어가 있었으면 그 해께 한 명당 보상해줘야 되는 전 도망 다녀야 돼요. 배 잡아 째라 해야 되고. 근데 안도의 한숨 쫙 쉬어지면서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하고 보면 이럴 수 없어. 분명히 배상의 원칙이 있고 고소고발. 고소고발의 원칙이 있고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람은 사실 실수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기능체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수하면 안 돼. 정확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술은 거기서 탈출하고 자유로우려고 때로는 지키지도 않고 나 비뚤어질 때야 비뚤어지고 그게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근데 예술은 이래야 된다. 아까 친구가 그랬다면서 왜 흑백 사진 어둡게 찍어? 이런다면 세상을 정해놓고 보는 예술을 정해놓고 보는 자기 감성을 먼저 봐야 되는. 슬퍼? 누군가 슬프다고 그러면 네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니까 슬프게 보는 거야. 네 마음속에 슬픔이 없는데 누가 육두문자를 하면서 욕을 해. 내 마음속에 그 육두문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자, 그걸 함부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꽁꽁 가둬놓고 있는. 근데 가둬놓고 있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사실. 한테 막 이것도 한번 해봐야 실컷 막 실컷 과음도 한번 쳐봐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목청껏 웃고 울고 고함 지르고 하는 공간이 있나요? 없죠.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저는 차 안에서 아주 건강한 공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방 같은데 노래방.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고함 지르고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까? 뭐 여행만 가면 풀린다 아니요? 안에 있는 그걸 배출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매개체로 카메라를 잡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잡았고 어떤 사람은 파레트와 붓을 들고 가진 각색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요번에 만났더니 암벽 등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 잘 맞겠다라고 얘기해요. 도전하는 너무 박수 쳐주죠. 너무 대단해 보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딱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려고. 아니 그걸 자꾸 생각 안 하는 거지. 자꾸 그 생각하면 뭐해? 자꾸 비교하더니 나는 이보다 몇 살 더 많다. 그거 중요해.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본론적인 질문이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깊은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냥 사진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왜 찍는가?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럼 이런 궁금증도 한번 들죠. 만약에 필름을 스캔 받는다라는 거는 디지털화 시키는 그럼 필름의 감성이 남아있나?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냥 결과물만 봤을 땐 똑같겠죠. 일령일령의 이미지로 새겨진 또 이미지. 그렇죠. 색일 텐데 번역을 할 텐데 번역할 테니까. 그럼에도 그 진입자의 패턴으로 번역을 하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스캔을 하면 그 논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걸 보면 필름의 느낌을 낸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얻는 것과 잃지 않는 것과 얻는 것보다는 그 정확한 표현이 잃지 않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잃지 않는 건 뭐야? 남는 거. 필름에 남는 거 스캔 받아도 일단 필름의 입자감은 남아있어. 그걸 그대로 0과 1로 바꿔. 그 다음에 개조의 부드러움도 남아있어. 그래서 필름 스캔하고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톤 오프나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렌즈와 필름의 광학적 특징이나 필름 특유의 분위기나 노출 관용도도 느껴집니다. 꽤 많이 살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필름을 스캔한다는 건 또 제3의 영역이 되는 거고. 아예 필름의 느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네. 그렇지. 디지털도 아니고. 디지털화 시켰지만. 디지털화 시킨 필름의 감성을 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리셋이 그걸 유행하는 거는 우리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필름을 느끼고 싶은데 필름할 시간은 없고. 아이러니컬한 게 필름을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핫하죠 또. 예.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은 별에 옛날에 다 써봤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요. 디지털이 너무 흥미인 거야, 재밌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써봤잖아. 옆에 현상소만 가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쫙 줄 앉아있죠.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잃는 것도 뭐냐 하는 거죠.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아봤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그죠? 인화지 선택, 흑백사진은 인화지 선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트 용지를 선택하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프린트 용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처가 있고, 부드러운 톤이 있고, 광이 나는 게 있고, 매트가 있고, 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더라고. 인화지가 종류가 많다는 사실. 그 다음에 확대기 빛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도 잃어버리고. 약품 농도는 당연히 약품을 안 썼으니까. 현상시간, 파증. 이건 육체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디지털로 시키는 면에서는. 그래서 센서가 필름을 읽어서 소프트웨어가 해석한다 정도. 저는 지금 AI가 뭐라 얘기하지 하고 한번 보거든요. 그걸 제가 해석해. 반대가 되는. 인간적으로 나는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AI하고 콜라보이 재밌는데?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든 걸 AI한테 의지해서 맹목적으로 나는 AI가 있으니까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왜냐면 자제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는 다른 얘기예요. 익히지 않는 거. 구구단이 있으니까 나는 구구단 안 익힐 거야. AI 나오면 되잖아. 구구단 표 보면 되잖아. 그럼 우리 때도 구구단 표는 책받침에 있었다고요. 근데 익혀야 내가 쓰지. 그런 거지.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와 번역기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참 세상 모르시네 이러고 그걸 쓰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대로 해야지 하나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화 이미지화 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스캐너 필름 찍고 스캐너 하는 걸 저는 권하긴 합니다. 인화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도 필요하고 약품도 필요해서 그것보다는 필름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현상까지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요즘 약품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면서. 그리고 그걸 해서 스캐너로 스캔 받아서 한번 그 느낌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양양 바닷가에서 필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사진일 건지 아니면 디지털 느낌의 사진일 건지. 대마도에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가서 찍었던 정확하고 쨍하죠. 그런데 필름의 느낌은 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성은 더욱더 뭐 지난주에 봤던 인도 사진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드러움들이 이상하게 사람 감정을 자극한다. 보고 싶어요. 편안하고 네. 디지털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름을 아직도 쓰구나 하고, 근데 필름을 또 이용해서 그런 느낌을 할 텐데 다음에는 라이트룸에서 필름 느낌을 잡는 거를 한번 해봐 드려도 좋지 않겠나. 가도 좋.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정을 연주해 주시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되겠다. 네. 그렇게 저희 한번 사진을 보죠. 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네. 두 분은 사진을 갖고 와서 네. 제가 사진을 어떻게 그러네요. 연주를 하고 보는 방식을 하는지 네. 제 작업 방식을 한번 네. 보여드리는 것도 다른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어쨌든 다음 주는 또 연휴 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개 캠핑에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개 캠핑장을 가서 마음껏 한번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가기로 했는데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 오면 모든 게 취소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